자, 안녕하십니까. 2015학년도 수능 A형 과학 지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화학 지문은 메모할 거리가 거의 대부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로 어떤 걸 메모하냐면 어떤 생화학적인 작용의 과정, 그죠? 화살표로 연결될 수 있는 정보들. 근데 그 화살표들이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지문을 대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니까 일단 얘가 글 전체의 테마구나. 단백질 합성은 아미노산을 연결하여 긴 사슬을 만드는 과정이래요. 자, 이제 첫 번째 테마에 대한 상술 화제 나오고 합성의 핵심은 아미노산을 연결, 그래서 사슬을 만드는 겁니다. 20여 가지 아미노산이 천의 단백질 합성에 이용돼서 20여 가지 정도 있다. 이 단백질 합성에서 아미노산들은 DNA 염기 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 DNA 염기 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한다.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는 에서 화제가 넘어갔고 아미노산의 결합을 뭐예요? 끊어. 그렇죠? 예, 결합의 반대니까 개별 아미노산으로 분리하는 과정이다.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니까는 자, 뭐 하겠다? 열거하겠다. 고로 앞에다가 번호를 하나 매깁시다.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 축적을 막는다. 뒤에 건 저절로 2가 되고 부족한 에너지, 포도당을 보충할 때 쓴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이 뭡니까? 글 전체의 화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뒤에 상술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시다. 단백질 분해 과정의 하나인 프로테아솜이라는 효소 복합체에 의한 단백질 분해는 이라고 했는데 이제 단백질 분해에 대해서 상술을 먼저 할 것이고 그 중에 이러한 거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죠. 여러 단백질 분해가 있나 본데 그 중에 이런 거에 관련된 단백질 분해는 세포 내에서 이루어진다. 자, 생화학 지문에서는 위치, 어떤 작용의 위치가 중요하니까는 체크를 합니다. 자, 프로테아솜은 유비코틴이라는 물질이 일정량 이상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 그냥 단백질이 아니라 이런 단백질, 수식어가 길고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자,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된 아미노산의 약 75%는 다른 단백질을 합친 데 이용되고 나머지 아미노산은 분해되는데 분해될 때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뭘 봤냐면 이게 과정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메모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패드가 글자가 예쁘게 안 써져서 일단은 알아만 볼 수 있도록. 자, 단백질이 분해가 됩니다. 당연히 아미노산으로 되죠. 그런데 이 아미노산의 75%는 자, 지문의 내용상 자, 75% 다른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용돼요. 그래서 다 줄여 쓸게요.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나머지니까는 여기다가 메모가 이렇게 가지가 쳐져죠. 자, 얘는 분해가 된답니다. 그래서 얘는 분해. 그런데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니까는 꼬리를 이렇게 물고 오죠. 아미노기가 자, 새로운 전문 용어 네모.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 요소로 합성되어 체외로 배출돼요. 자, 그래서 과정이 긴데 여기서 아미노기라는 놈이 나오고 얘가 암모니아라는 놈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요소라는 놈으로 뭘 한다?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배출이 된다. 뭐 이렇게 메모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아미노기가 떨어지고 남은 부분은 어딥니까? 여기죠. 그래서 남은 부분. 자, 에너지나 포도당이 부족할 때 이를 생성하는데 이용되고 그러니까 열거다 그지? 그래서 자, 에너지 포도당 생성. 그렇지 않으면 하니까 이렇게 또 가지가 내려와야 되겠지? 지방산으로 합성되거나 체외로 배출. 그래서 지방산 합성. OR 아니면 배출. 네, 이 정도 메모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분해됨에도 불구하고 체내 단백질 총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합성으로 화제가 다시 전환됐습니다. 자,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까지가 화제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아미노산인데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체내에서 합성되고 나니까 열거네요. 그럼 1번 체내에서 합성. 그 다음에 저절로 2번 음식물로 섭취한 단백질로부터 얻거나
또 그러니까 세 번째 열거죠. 3번. 자,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돼요. 근데 요 3번은 본 적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자, 위에 메모에서 어느 부분?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아미노산 중에 앞에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거니까는 여기 있죠?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요게 아미노산인데 얘가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나온 놈이죠. 그래서 아, 얘가 3번이구나 정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자 아미노산 중 앞에 1, 2, 3번을 떠올리고 보고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대요. 체내에서 합성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필요량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놈을 따로 뭐라 불러요? 필수 아미노산이라 불러요. 그럼 잘 봐요.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으니까 위에 1, 2, 3 중에 뭐지? 1번은 아니라는 거야. 그지? 1번은 아니다. 라는 얘기고. 그럼 일단 후보가 2, 3번인데 그 다음 볼까요? 어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은 정해져 있대요. 뭐 그런가 봐요.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필수 아미노산도까지 일단 끊어보면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아미노산이 위에 1, 2, 3 중에 몇 번이었지? 3번이었잖아, 그지? 이 3번도 필수 아미노산이 될 수 있어. 자, 이것도 다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3번이라는 거 한번 더 확인했지. 하지만 부족한 양이 외부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전체 체내 단백질 합성량은 줄어들게 돼.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필요한 게 필수 아미노산이니까. 그러므로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되어야 되자. 과학 지문에서 반드시는 중요하다. 근데 음식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은 왜 몇 번? 2번. 아, 얘구나. 그지? 이렇게. 그래서 이 2번이 그죠? 그냥 아미노산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필수 아미노산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죠? 주로 이제 2번하고 3번. 다만 성인과 달리 성장기의 어린이의 경우는 자, 뭔가 다른 점이 있겠지. 체내에서 합성할 수는 있어요. 즉 1번이지. 1번이 있는데 그 양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1번으로도 되지만 그 양이 너무 적어. 그래서 음식물로 보충해야 되는 아미노산도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이 돼. 그러니까 양이 하나 더 많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다음 각 식품마다 왜 식품이라 시작합니까? 앞에서 외부에서 음식물로 보충돼야 된다. 그 얘기 때문에 식품이 나오겠지, 그지? 자, 식품마다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의 양은 다르대요.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을 이룰수록 공급된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 중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는 양의 비율. 그죠? 자, 공급된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 중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는 양의 비율을 뭐라 부른다? 이용 효율이라 부른대요. 이게 높대요.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일반적으로 육류, 계란 등 자,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함유. 그래서 당연히 이용 효율이 높겠지. 근데 반면에 하니까는 대비 쌀이나 콩류 등을 포함한 식물성 단백질은 제한 아미노산을 가지며 자, 처음 보는 말이 나왔고 이용 효율이 낮아요. 그러면은 이용 효율이 앞에 것은 높고 낮고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하고 아이고 넘어갔네. 다시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에서 대비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이 지점이에요.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고 식물성 단백질은 제한 아미노산을 가진다. 그럼 이렇게 대응이 되는 구절이고 의미상 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밑에 거 제한 아미노산을 가진다의 문맥적 의미는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지 않다로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제한 아미노산을 가진다라는 말은 뭘로 바꿔 읽어도 되겠다?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읽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독해의 기본적인 센스죠. 자, 마지막 제한 아미노산은 자, 화제가 이쪽으로 넘어갔고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의 양에 비해서 끊고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 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놈이래요. 가장 낮은 필수 아미노산을 제한 아미노산. 다시 한번 필요한 양에 비해서 공급된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놈. 이해했죠? 자, 그 다음 가령 가상의 P단백질 1몰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필수 아미노산 A, B가 각각 2몰과 1몰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런가 봐. P를 2몰 합성하려고 할 때 A와 B가 각각 2몰씩 공급되었다면 A는 필요량에 비해서 2몰이 부족하게 되어서 P는 결국 1몰만 합성하게 된다. 이때 A가 부족하여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A가 제한 아미노산인데 자, 선생님이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매우 뭐하다? 불친절하다. 이유는 정보를 자세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로 과학 지문에서, 특히 과학 지문에서 불친절한 진술 부분은 대부분 문제화된다. 고로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바로 정리를 해버리고 가자.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 피단백질 1몰을 만드는데 필수 아미노산 AB가 필요한 양이 2몰과 1몰이다. 그런데 얘를 2몰로 만들려고 한대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 지문이 없는 게 뭐다? 얘는 4고 얘는 2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공급된 아미노산이 각각 2몰, 2몰밖에 없대요. 그럼 잡아. 4가 필요한데 2밖에 없으니까는 부족하죠, 2가? 2가 필요한데 2가 있으니까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몰은 못 만들고 1몰만 만들 수밖에 없고, 이때 2몰을 못 만들게 방해하고 제한하는 놈이 뭐다? A. 그래서 얘가 제한 아미노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그리고 이제 뒤에 문제 푸는데 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